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빙열. 천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금지된 동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운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밤 나는 그곳으로 향한다. 설령 그것이 죽음을 의미한다 해도. 한 달 뒤 빅룡장 대연무장. 수백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다. 장내의 모든 제자들은 물론 인근 문파의 고수들까지 참관하러 온 이 자리. 바로 빅룡장 데뷔무. 과연 이번 후계자는 누가 될까? 정해진 거 아닌가? 백운영 소장주님이시지. 맞아. 화경경지의 빅룡창법까지. 대적할 자가 없어. 관중석의 웅성거림 속에서 백운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화려한 백색 무복. 허리춤에 찬 은빛 장창. 그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소장주님, 멋지십니다. 빅룡장의 영광을. 제자들의 환호가 터져나왔다. 백운영은 손을 들어 화답했다. 바로 그때였다. 참가자 한월 입장. 심판의 외침과 함께 연무장 입구가 열렸다. 쿵쿵. 느린 발걸음이 울려 퍼졌다. 한 사내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회색 무복. 어깨에 맨 녹슨 철창. 얼굴엔 표정 하나 없는 무심한 눈빛. 한월이었다. 순간 연무장이 조용해졌다. 뭐야, 저 자벽부? 천생강철골이 데뷔무에 나온다고? 장주님이 미치신 거 아냐? 크크, 웃기는군. 구경거리라도 만들려고? 비웃음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한월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걸어 백운영의 맞은편에 섰다. 백운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한월, 네가 여기 왜 나왔지? 데뷔무에 참가하러. 하, 우습군. 네가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한월은 대답 대신 창을 내렸다. 자세를 잡는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에 힘을 준다. 10년간 만번을 반복한 그 자세. 백운영은 비웃으며 창을 들어 올렸다. 좋아. 그럼 현실을 보여주지. 네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말이야. 푸른 냉기가 백운영의 창끝에서 피어올랐다. 한빙장력. 화경경지의 내공이 창에 실렸다. 빅룡창법 제3식 한룡파해. 쉬익. 창끝에서 거대한 용의 형상이 뻗어나왔다. 냉기가 응축된 기파가 한월을 향해 날아들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역시 소장주님. 저 위력이라니. 하지만 한월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창을 앞으로 쭉 뻗을 뿐. 단순한 찌르기. 화려한 초식도 복잡한 변화도 없는 가장 기본적인 일격. 쉭! 그 순간 한월의 창끝에서 푸른빛이 번쩍였다. 콱! 백운영의 용 형상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아니, 얼어붙은 게 아니었다. 산산조각이 나며 허공으로 흩어진 것이다. 뭐야? 백운영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하지만 한월의 창은 멈추지 않았다. 그대로 쭉 뻗어나가 백운영의 가슴을 향했다. 크윽! 백운영은 황급히 창을 가로막았다. 쾅! 두 창이 부딪히는 순간 엄청난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다. 쿵! 백운영의 몸이 뒤로 밀려났다. 10장, 5장, 10장. 그는 연무장 끝까지 밀려나 벽에 등을 부딪혔다. 콰직! 벽에 금이 갔다. 연무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월을 바라봤다. 천생강철골. 10년간 자벽부로 살아온 서자. 그가 화경경지의 백운영을 단 한 번의 찌르기로 밀어낸 것이다. 이럴 수가. 백운영은 헛기침을 하며 벽에서 떨어졌다. 입가에 피가 흘렀다. 감히 이 몸을.
그의 눈빛이 미친 듯이 변했다. 창을 쥔 손에서 냉기가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죽여주마. 빙룡창법 제7식 천룡빙쇠. 쾅. 백운영의 몸에서 거대한 냉기 기둥이 치솟았다. 그의 창이 7개의 잔상을 만들며 한월을 향해 쏟아졌다. 빙룡창법의 최고 초식. 화경 경지에서나 쓸 수 있는 필살의 기회. 한월 피해. 관중석에서 아지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한월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창을 들어 올릴 뿐. 그리고 다시 한번 앞으로 찌른다. 단 한 번의 찌르기.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월의 몸에서 푸른 냉기가 폭발했다. 빙룡장의 한빙장력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적인 빙한. 창 끝에서 뻗어나온 푸른 기둥이 백운영의 7창을 모두 꿰뚫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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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창까지 부딪히는 순간 콰드득! 백운영의 창이 얼어붙었다. 창대부터 창끝까지 푸른 얼음으로 뒤덮였다. 안 돼. 백운영은 창을 놓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얼음이 그의 손을 타고 올라왔다. 팔, 어깨, 가슴. 순식간에 그의 상반신 전체가 얼음에 감쌌다. 크악! 백운영은 비명을 지르며 내공을 폭발시켰다. 팍팍팍! 얼음이 깨져나갔다. 하지만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 한월의 창끝이 그의 목 앞에 닿아 있었다. 끝났다. 한월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무장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백운영은 창끝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다. 공포. 처음 느껴보는 절대적인 공포. 저 창끝에서 느껴지는 냉기는 단순히 몸을 얼리는 게 아니었다. 영혼까지 얼려버릴 것 같은 태고의 한기. 승자 한월. 심판의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제야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게 정말 천생강철골이었나? 방금 그 냉기는 뭐였지? 한빙장력보다 훨씬 강했어. 대체 한월이 누구야? 한월은 창을 거두고 돌아섰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당연한 결과라는 듯. 백한빙은 상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역시 그 아이였구나. 데뷔문은 그렇게 끝났다. 한월의 압도적인 승리로. 그날 밤, 한월은 빙룡장을 빠져나왔다. 목적지는 단 하나. 빙혈. 장주 백한빙이 말했다. 빙혈은 우리 빙룡장 시조께서 봉인하신 곳이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시조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한 빙룡의 후예가 나타나면 빙혈이 스스로 문을 열 것이다. 한월, 네가 그 후예일지도 모른다. 한월은 눈 덮인 산길을 묵묵히 걸었다. 손에는 낡은 철창이 쥐어져 있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앞에 거대한 절벽이 나타났다. 그 중앙에 검은 동굴 입구가 보였다. 빙혈. 천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금지된 장소. 한월은 동굴 앞에 섰다. 입구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얼어 죽을 만큼 차가운 한기. 하지만 한월은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한 느낌마저 들었다. 들어간다. 한월은 동굴 안으로 발을 내디뎠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하지만 몇 걸음 걷자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동굴 벽에 박혀있는 푸른 수정들이 빛을 내고 있었다. 빙정석. 천년 묵은 얼음이 결정화된 보물.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다. 한월은 한참을 걸어 내려갔다. 얼마나 내려갔을까? 앞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동굴의 중심부. 그곳엔 거대한 얼음 석상이 서 있었다.
아니, 석상이 아니었다. 사람. 얼음 속에 봉인된 사람이었다. 한월은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얼음 속의 사람은 창을 들고 있었다. 그 창의 형태가 한월이 들고 있는 철창과 똑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월의 창이 그 창의 축소판이었다. 당신은? 한월은 천천히 다가갔다. 얼음 속의 사람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죽은 게 아니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다. 살아있었다. 1000년 동안 이 얼음 속에서 한월이 손을 뻗어 얼음을 만지려는 순간, 쿵! 얼음 속의 사람이 눈을 떴다. 푸른 눈동자. 한월의 눈과 똑같은 색. 드디어 왔구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얼음 속에서 얼음을 통해 전해지는 음성. 1000년을 기다렸다. 나의 후예여. 한월은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대체. 나는 빙왕. 태고 시대, 북해를 지배했던 절대자. 얼음 속의 사람 빙왕이 천천히 말했다. 나는 1000년 전 마신과의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죽음을 앞두고 내 모든 힘을 봉인하고 이곳에 잠들었다. 왜? 죽지 않고 잠든 겁니까? 후계자를 기다리기 위해서다. 빙왕의 눈빛이 한월을 꿰뚫었다. 나의 혈통은 특별하다. 천생강철골이라 불리는 이 체질은 막힌 게 아니라 태고의 빈기를 담기 위한 그릇이다. 한월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럼 제 몸이? 그렇다. 너는 나의 직계 후손. 1000년 만에 나타난 진정한 빙왕의 후예. 빙왕은 미소를 지었다. 내 몸속에 잠들어 있는 힘은 아직 일알도 깨어나지 않았다. 완전히 깨우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힘을 받아라. 순간 얼음이 빛나기 시작했다. 푸른 빛이 점점 강렬해졌다. 하지만 경고한다. 이 힘은 축복이자 저주다. 한번 받아들이면 너는 더 이상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다. 빙왕의 목소리가 무겁게 깔렸다. 북해뿐 아니라 천하의 모든 고수들이 너를 노릴 것이다. 마교도 사교도 심지어 정파의 위선자들까지. 그래도 받아들일 것인가? 한월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10년간 저는 자벽부로 살았습니다.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때로는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만 번의 찌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월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이제 와서 평범한 삶 따위 원하지 않습니다. 제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십시오. 빙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대답이다. 역시 나의 후예답구나. 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얼음을 관통해 한월의 이마를 향해 뻗어나왔다. 그럼 받아라. 태고빙왕의 모든 것을. 콱. 푸른 빛이 폭발했다. 한월의 몸이 빛에 휩싸였다. 동시에 엄청난 냉기가 그의 몸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크악! 한월은 비명을 질렀다. 뼈가 얼어붙는 느낌. 아니, 뼈가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는 느낌. 피가 얼고 살이 얼고 심장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 하지만 한월은 버텼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좋다. 더 버텨라. 빙왕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빛이 점점 강렬해졌다. 한월의 몸에서 푸른 얼음 갑옷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천천히 그의 전신을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빛이 사그라들었다. 한월은 무릎을 꿇고 숨을 헐떡였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아니, 땀이 아니었다. 증발된 냉기가 물방울로 변한 것이었다. 끝났다.
빙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약해져 있었다. 나의 힘을 모두 전했다. 이제 나는 사라진다. 잠깐. 한월은 얼음을 향해 손을 뻗었다. 하지만 얼음은 이미 빛을 잃고 있었다. 걱정 마라. 나는 내 안에 살아있을 것이다. 빙왕은 미소를 지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빙혈 깊은 곳에 그것이 봉인되어 있다. 그것, 1000년 전 내가 싸웠던 마신의 파편.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언젠가 부활할 것이다. 빙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때가 오면 내가 막아야 한다. 나의 후예여. 빙왕의 형상이 빛으로 흩어졌다. 얼음이 무너지며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진작에 육신은 사라지고 영혼과 힘만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한월은 바닥에 떨어진 한 자루의 창을 집어들었다. 푸른 빛이 감도는 아름다운 창. 태고빙 창. 빙왕이 사용하던 신병. 창을 쥐는 순간 한월의 몸이 반응했다. 푸른 냉기가 폭발적으로 솟구쳤다. 쿵! 동굴 전체가 흔들렸다. 벽에 박힌 빙정석들이 더 밝게 빛났다. 한월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두 눈이 푸르게 빛났다. 이제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태고빙 왕의 혈통. 1000년 만에 깨어난 절대적인 힘. 마신의 파편. 한월은 동굴 깊은 곳을 바라봤다. 저 너머 어딘가에 봉인되어 있다는 마신.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한월은 태고빙 창을 들고 동굴 밖으로 향했다. 빙혈을 빠져나온 그는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한월은 창을 어깨에 메고 빙룡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빙혈 깊은 곳, 어둠 속에서 거대한 눈 하나가 천천히 떠지고 있다는 것을. 붉은 빛이 감도는 마신의 눈이. 크크크. 빙왕의 후예가 나타났구나. 재밌겠는데. 낮고 음산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빙룡장에 돌아온 한월은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하지만 방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아지였다. 형님. 아지는 한월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형님 어디 가신 줄 알고. 진짜 걱정했어요. 미안하다 아지. 다녀와야 할 곳이 있었어. 한월은 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왜 여기 있어? 추운데. 형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조심하세요. 백운영이 복수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대요. 음모? 네.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무림맹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형님이 마공을 익혔다고 거짓으로 알렸대요. 한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 형님 도망가세요. 무림맹이 오면 큰일 나요. 하지만 한월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아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리고 설령 무림맹이 온다 해도. 한월은 방 안에 놓인 태고빙창을 바라봤다. 이제는 두렵지 않아. 아지는 한월의 달라진 기운을 느꼈다. 예전보다 훨씬 강해진 압도적인 존재감. 형님, 뭔가 달라지셨어요. 응, 조금 달라졌지. 한월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형이 널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형님. 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날 밤 빙룡장주의 서재. 백한빙은 한월을 불렀다. 빙혈에 다녀왔다고 들었다. 예. 무엇을 보았느냐? 한월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시조를 만났습니다. 백한빙의 눈이 크게 떠졌다. 시조를?
태고빙 왕을? 예. 그분께서 모든 것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저는 빙왕의 후계자입니다. 한월의 눈에서 푸른 빛이 번쩍였다. 동시에 서재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백한빙은 그 기운을 느끼며 탄식했다. 진짜 빙왕의 혈통이었구나. 내가 너를 10년이나 방치했다니. 괜찮습니다. 그 10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한월. 백한빙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린맹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백운영이 너를 마인이라고 거짓 신고했다.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느냐? 아니요. 한월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린맹은 장주님. 한월은 백한빙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자신감이 느껴졌다. 백한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편에 서는 것뿐이구나. 감사합니다. 한월은 서재를 나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뒤에서 백한빙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1000년 만에 진정한 빙왕이 돌아왔구나. 3일 뒤 빙룡장 정문이 열렸다. 무린맹의 사자들이 당도한 것이다. 10명의 고수들이 빙룡장 앞마당에 섰다. 그중 선두의 선자는 무린맹 천마전의 부전주. 좌천마 혈무적. 현경에 이른 절정고수였다. 빙룡장주 백한빙, 나와서 답하라. 혈무적의 호통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백한빙이 나왔다. 무린맹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 장내에 마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즉시 넘겨라. 마인이라니 무슨. 한월이라는 자다. 대비무에서 마공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있다. 바로 그때 제가 한월입니다. 한월이 걸어 나왔다. 태고빙 창을 어깨에 맨 채 혈무적은 한월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네가 한월이냐? 그렇습니다. 좋아. 그럼 무린맹 본부로 가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 조사라니 말이 좋군요. 한월은 피식 웃었다. 마인으로 몰아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감히 무린맹을 모독하느냐? 혈무적의 살기가 폭발했다. 현경의 기세가 한월을 짓눌렀다. 하지만 한월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창을 천천히 내렸다. 제가 마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당신과 겨뤄서 이기면 됩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무린맹 사자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하, 이런 미친놈을 봤나? 혈무적이 크게 웃었다. 좋다. 그럼 여기서 내 실력을 보여줘봐라. 그는 허리춤에서 쌍검을 뽑아들었다. 혈상마검. 수백 명의 마인을 배워온 명검. 오너라 한월. 혈무적이 몸을 날렸다. 현경 고수의 신법. 순식간에 한월 앞에 다가와 검을 휘둘렀다. 쉭, 쉭. 두 검이 동시에 한월의 목과 가슴을 노렸다. 하지만 한월은 그저 창을 앞으로 쭉 뻗을 뿐. 쉭. 기본 찌르기. 하지만 그 창 끝에서 푸른 빛이 폭발했다. 콱. 혈무적의 검이 창 끝과 부딪히는 순간 얼어붙었다. 뭐야? 혈무적은 황급히 검을 놓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늦었다. 얼음이 그의 손을 타고 올라왔다. 팔까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크! 혈무적은 내공을 폭발시켜 얼음을 깼다. 팍팍팍! 하지만 그의 두 팔은 이미 동상에 걸려 퍼렇게 변해 있었다. 이런 냉기는 처음이다. 혈무적은 경악했다.
현경 고수인 자신이 단 한 번의 교전만으로 팔을 잃을 뻔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한월은 창을 걷었다. 제가 마공을 익힌 게 아니라 빅룡장 시조의 힘을 물려받은 것임을. 혈무적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경솔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한월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거짓 제보를 한 자를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겠다. 혈무적은 백운영을 향해 돌아섰다. 숨어서 구경하던 백운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백운영. 내 놈이 거짓 제보를 했구나. 저는 무린맹을 기만한 죄 가볍지 않다. 혈무적의 손이 백운영의 어깨를 잡았다. 콰직! 크악! 백운영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어깨뼈가 부서진 것이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무린맹 본부로 가서 정식 심판을 받아라. 무린맹 사자들이 백운영을 끌고 갔다. 그의 절규가 점점 멀어졌다. 한월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혈무적은 한월에게 폭권했다. 한월 소엽, 오늘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오. 그리고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소엽의 실력이라면 무린맹에서도 환영할 것이오. 언제든 찾아오시오. 생각해보겠습니다. 무린맹 사자들이 떠났다. 빅룡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한월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손에 쥐어진 태고빙창이 푸르게 빛났다. 만년설에 잊혀진 창객. 그가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멀리 빙열 깊은 곳에서 마신의 눈이 더욱 밝게 빛났다. 곧 만나게 될 것이다. 빙왕의 후예여. 크크크. 어둠 속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한월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